자, 이제 오늘 기대되는 장이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. 그 시간 영광의 순간을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항상 이 떨어지는 날도 올라가는 날도 같은 톤의 인사.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. 네. 네, 그 힘없는 인사가 너무 위로가 된대요, 우리 시청자분들이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. 하여튼 오늘 일단 예상가는 당연히 플러스 폭이 꽤 크죠. 네, 지금 코스피가 한 81포인트 정도, 야, 거의 한 100포인트 가까이 좀 올라서 지금 출발은 한 2,480 정도에 출발할 것 같고요. 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포인트, 그래서 한 73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그래서 각각 한 3% 가까이 지금 이제 지수가 일단 오른 상태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. 3% 이상씩 오른 숫자로 네.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나왔네요.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그 코스피에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각각 한 7% 급등 출발을 했고요. 삼성전자가 4% 올라서 지금 63,000원을 회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LG화학도 한 5%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, 그래서 우와. 좀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오르는데 일단 지수는 80포인트는 예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출발한 걸로는 한 64포인트, 네. 지금 76, 이게 약간 좀 변동은 있는데요. 네. 현재 76포인트 올라서 3.19%, 2478에 출발을 했고, 네. 코스닥은 23포인트 올라서요 3.28%, 그래서 730선에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뭐 나스닥이 그렇게 크게 오른 거는 그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, 사실 하루에.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다 영향을 좀 주고 있고, 일단 시총 상위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기업은 오늘 키움증권입니다. 키움증권이 8% 주가 급등하고 있고, NC소프트가 지금 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 7% 주가 급등 출발했고, 카카오, 네이버, 크래프톤, 뭐 LG노텍, 또 카카오페이, 흔히 이제 그 금리 상승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이 고성장주들을 뭐 인터넷 게임 업종이 일단은 좀 단연 오전에 좀 돋보이는 것 같고,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 6%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. 야.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5% 이상씩 올라서 네. 이게 아마 체감적으로는 5% 이상 안 오르면 좀 약간 뭔가 섭섭한. 네, 좀 그런 좀 장세로 오늘 출발을 했고, 네.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못 오른 기업도 있는데 뭐. 그동안 좀 그 방어주 있잖아요. 뭐 네. KTNG 여긴 또 오히려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또. 그리고 제일제당, 그리고 현대해상, 이런 기업들은 농심도 마찬가지고 오늘 거의 오르질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음식료, 보험사, 이런 이제 방어주로 꼽히는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하다. 미국에서도 오늘 유일하게 좀 빠진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에요. 미국도 담배 회사가 좀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도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오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딱 열흘만 오르면 딱 좋겠네요. 열흘 아, 열흘만 딱 이렇게 오르면 3천 넘죠 그러면 거의 네. 3천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. 그러면 딱 제가 이제 다시 본전 이상 다 될 것 같은데. 네. 하여튼 뭐 오늘 전 업종 그죠? 뭐 거의가 음식료 빼고는 거의 다 네. 오르는 것 같고. 그 중에 특히 뭐 더 돋보이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까? 아니면 오늘은 그 인터넷 게임이죠. 인터넷 게임? 네, 네이버, 뭐 카카오 페이가 지금 14% 와. 급등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쪽이 좀 가장 안 좋았잖아요, 사실 그동안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좋은 편이고, 코스닥은 오늘 역시 동반 급등 출발을 했는데 가장 출발이 좋은 거는 두산테스나입니다. 이 기업이 어제 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오늘 9% 오르고 있고, 아프리카 TV가 그 트위치가 그 우리 한국에서 무슨 뭐 서비스 중단한다, 아, 구역에 안 네네네네네. 올리겠다, 뭐 그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도 강합니다. 한 8% 주가 오르고 있고, 나이스 평가 정보가 7%, 그다음에 통신 장비죠, 에이스테크가 8% 정도, 그리고 게임주 위메이드도 한 7%, 그래서 거의 뭐 한 5, 6%씩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나마 좀 덜 오르는 건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좀 약간 일부 바이오 이쪽이 좀 상승폭이 좀 낮은 편이고, 네.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,478포인트, 그래서 한 3.18% 급등을 지금 한 상태고요. 상승 종목이 868개,
하락이 한 24개로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. 코스닥은 730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3.12% 올랐고 상승이 1,451개, 하락은 51개 정도. 그래서 그냥 뭐 다 오르고 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개인들이 좀 파네요. 예, 오늘도 오전에 이제 좀 급등 출발하니까 좀 현금화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2,100부터 올라올 때 동안 계속 팔았어요.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오를 때마다 비중을 굉장히 한 5조 이상 좀 판 것 같은데 오늘도 좀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재 오늘 아침에 급등 출발했지만 700억 정도 사고 있고 네. 기관 투자들은 한 83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거는 전기전자 압도적으로 많이 삽니다. 한 600억 정도 사고 있고 그 외에 화학과 금융주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제일 많이 사는 게 그 인터넷 쪽인 것 같습니다. 서비스 업종 네. 330억 사고 전기전자, 금융 이런 순으로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인터넷 관련주 게임주 오르는 거 아마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영향이 좀 크지 않나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역시 그 인터넷 대표주가 뭐 다 급등해서 이쪽이 좀 가장 좋은 편이고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또 반도체 대표주 하이닉스가 지금 5% 올랐거든요. 그래서 네. 반도체 대표주도 좋고 웹툰 관련주 또 전자결제라든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애플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. 한 7%가 8% 올라서 네. 영향 받고 있고 또 엔터주도 정말 오랜만에 하이브가 한 7%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통신 장비도 오늘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. 예. 한마디로 좀 낙폭 컸던 기업들은 뭐 고르게 네. 반등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 업종이 다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못 오르는 게 뭐 통신, 음식료, 보험 정도. 여기가 좀 상승폭이 좀 낮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전체적으로 한 4, 5%뭐 적어도 한 2, 3% 이상은 다들 네. 올라가는 것 같네요. 네. 자, 기분이가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도 뭐 좀 조사해 오신 리포트들 한번 좀 읽어볼까요? 네,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 MSCI 반기 리뷰 결과가 나와서 좀 이거 말씀을 좀 드리면 새벽에 나왔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님이 자료를 좀 적었고요. 한 개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고 이번 MSCI 그 신흥국 지수에 3개 종목은 이제 유동 비율이 좀 확대가 됐는데 일단 한 개 편입된 건 현대 미포조선입니다. 그래서 미포조선이 이번에 신규로 편입이 됐고 네. 10개 종목은 일단 편출이 됐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동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비중이 좀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. 그 3개가 크래프톤, 카카오뱅크,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비중이 좀 상향됐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고 이게 유동 비율이 0.14%거든요. 지금 비중이 근데 0.21%로 올라가게 됐고 네. 그래서 지금 MSCI 이 신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440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비중 늘어나는 거 좀 곱해 보니까 한 3천억 정도가 LG엔솔에 신규로 자금이 유입될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은 한 1,300억 정도 수급이 유입될 걸로 보이고요. 크래프톤 500억, 카카오뱅크가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언제 반영이 되냐면 이번 달 말 11월 30일 날 종가에 반영이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미리 또 편입하는 수요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새벽에 MSCI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좀 그 오늘 보고서 좀 많이 나온 게 카지노 회사들 보고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그 NH투자증권의 그 이화정 연구원님이 이제 돌아온 VIP라는 이제 제목으로 카지노 업종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일단 한일 상호 무비자 정책이 재개되면서 이제 한국 노선이 증편이 됐죠 이미.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우리가 뭐 좀 자유롭게 좀 갈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일본 VIP들이 좀 계속해서 한국에도 좀 방문을 하면서 일단 외국인 카지노가 2년 반 지속되던 적자에서 드디어 좀 탈피를 했다. 그래서 흑자를 좀 내는 구조로 좀 전환이 됐고 또 한일 항공 노선 증편이 아직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.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본 고객 지표는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중국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언제 들어올 거냐 이게 좀 관건인데 네. 중국이 또 제로 코로나 기조를 좀 완화하고 있으니까 아마 점진적인 속도로
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 NH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좀 탑픽으로 봤고 일단 이제 일본 VIP 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쨌든 이제 내년도에 그 물론 이제 기조 자체는 공동 부유인데 그동안 워낙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중국 쪽에서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중국도 좀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당분간은 일본이고 내년에는 한번 중국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업종이 좀 카지노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뭐 이거 말고도 뭐 하나증권이나 뭐 신한투자에서도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좀 비슷한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신한투자의 그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이제 자료를 썼는데 요거 이제 엔터랑 미디어 관련된 이제 자료거든요. 그래서 엔터 업종은 좀 사실 팬덤 중심이다 보니까 경기에 되게 둔감하죠. 그리고 현금도 많고. 근데 이게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 PER이 50배까지 갔다가 지금 20배까지 내려왔고 그 이하로 간 기업들도 일부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결코 지금 싸다.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더 싸기 때문에 싸다라고 좀 보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표가 뭐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여전히 뭐 앨범, 유튜브 구독자 이런 것들은 좋기 때문에 네. 아마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면 성장주가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반등할 섹터다. 뭐 안 그래도 오늘 하이브가 좀 굉장히 센 것 같아요. 그런 이유들 때문에. 그리고 중국 시장도 아직은 좀 포기하긴 좀 그렇다. 이런 좀 내용도 일부 나와 있고 그리고 제일 위험했던 게 이제 그 군입대하고 재계약 이슈인데 뭐 사실 이제 뭐 하이브의 BTS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는 해소가 된 거죠 사실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이 지인의 연구원님은 하이브보다는 기존의 엔터 3사를 더 좀 선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엔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컨텐츠 쪽과 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좀 둔화되고 광고가 위축되고 광고 수익이 지금 방송사들의 메인인데 이게 광고가 위축되면은 드라마 예산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는 일부 있나 봐요. 그래서 드라마 쪽에 대해서는 네. 조금 이제 기업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. 그런 좀 얘기가 좀 적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외에서 드라마 성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건 조금 그 우려스럽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해서는 좀 기업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광고 회사들도 이게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광고 시장이 좀 꺾이고 있잖아요 사실은. 네네.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돈 버는 기업들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한번 내용은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게 안 좋다고 해서 뭐 광고 기획사 아예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또 기획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좀 분리해서 보자.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는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광고 쪽은 기업별로 선별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야, 환율도 오늘 많이 떨어지고 1,346원, 45원 요 정도까지 네. 지금 내려가고 네. 있네요. 네.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 오르는 거에 환호하시면서 다른 걸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. 이제 몇 분 얘기하시네요. 예, 김프로님, 김프로님 어디 가셨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진짜 여러분도 뭐 어쩔 수 없는 투자자신 모양입니다. 네, 이제야 김프로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시는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우리 저 김프로님은 그 중소기업 아까 그 행사가 오늘 아침에 좀 있어서 거기 좀 가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행사 거기에 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그 일정 때문에 아까 한 50분쯤 그렇게 좀 이선혁 부장님 타임에 좀 나가셨죠 중간에. 네,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또 뭐 좀 살펴봐야 될 거가 더 있나요? 뭐 일정 같은 거 혹시? 오늘은 이제 그 오늘부터 오늘 사실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잖아요. 빼빼로 랠리 한번 갑니까? 네, 근데 이제 그 중국은 또 광군제 솔로데이. 네. 여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또 어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판매가 잘 될지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오늘 뭐 이렇게 큰 지표는 없고요. 미시건대 그 소비자 심리 지수 그게 좀 발표가 되니까
그 정도.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이렇게 큰 뭐 이벤트는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다음 주에 좀 가장 큰 이슈는 아마 11월 14일 날로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. 드디어 미중 정상이 만난다고 합니다. 아, 직접 대면 네, 만난다고 대면, 하더라고요. 네, 14일 날. 그래서 그게 좀 한번 좀 다음 주에 좀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 만날까? 뭐 뭔가 근데- 만나서 뭐 아무 결과도 없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뭔가 결과를 좀 내놓긴 하겠죠. 근데 뭐 워낙 지금 사이들이 안 좋아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네. 자, 바이든과 시진핑이 다음 14일 14일 예, 월요일 날 다음 네, 주에 만난다는 그 날짜가 거. 결정이 됐고, 네. 그리고 17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아, 한국에 오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. 네, 뭐 롯데 호텔에 묵는다고. 17일 날 정도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수행원들도 다 호텔에 묵게 해주는 모양이에요. 네, 아, 모텔 갈 법도 한데. 네, 자, 하여튼 빈살만 오는 것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. 다시 한번 지금 지수 기쁨의 보고를 좀 드리자면 2473.16 그리고 코스닥이 728.27입니다. 각각 한 3%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갔으면 좋겠네요. 네, 그죠? 좀 힘을 더 내주면 좋죠. 미국은 뭐 5% 7% 이렇게 올랐는데 네. 반도체 지수는 또 한 10%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사실 그 나스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. 근데 나스닥이 워낙 안 많이 좋을 때 빠져서. 사실 코스피도 좋았거든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는 종목 특징 보시면 나스닥에 연동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. 음. 그러니까 코스닥형, 그 게임주 인터넷, 네, 뭐 네. 콘텐츠, 반도체 소부장.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제 그쪽 음.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그룹이죠. 그러네요. 네. 네. 그래서 나스닥에 연동되는 기업들이 오늘 좀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금요일 우리 염이사님과는 이 정도 마무리하면 네, 괜찮을까요? 네. 네. 염이사님도 주말 좀 편히 쉬시고 네,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, 혹시 뭐 주말에 어디 뭐 계획 있으십니까? 아이들과 함께 어디 또 네, 주말에 좀 딱히 강연회가 없이. 있어가지고. 강연이 또 있으시구나. 네. 너무 바쁘십니다. 네. 자,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네.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.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. 예측 그러셨는데요.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.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.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.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.